자, 뉴스 읽어주는 남자 홀스형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광주에 속타는 현대차, 시는 휘둘리고 노조는 실력 저지. 저번에도 한번 다뤘던 현대자동차 광주형 일자리, 연봉 한 3,500만원에 주 5일 근무에 특근 이틀, 이런 조건으로. 알고 봤더니 현대자동차가 평균이 초임이 연봉 6천? 뭐 아주 좋더라고요. 정규직 되면 현대자동차가 정말 좋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사실 평균 임금이 6천인가요? 뭐 평균 연봉이 한 6천이고, 근데 이게 지금 왜 또 그러면 왜 또 갑자기 틀어졌느냐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요, 현대자동차가 약간 여기에 안 좋은 걸 또 넣어놨어요. 예. 독소 조항 같은 걸 또 넣어놓은 거예요. 일단은 노조를 못 만들게 했어요. 현대차가 노조 만들 거면 그냥 우리 하던 것만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였어요. 이해는 되잖아. 현대 노조가 좀 세냐고요. 그래서 독소 조항을 넣어놔가지고 이거는 못 받는다. 자, 일단은 광주 시민들은요, 광주에 이런 어쨌든 대기업 일자리가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왔으면 좋겠어요.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노조에서는 실력 저지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 경차 생산 라인을 넣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경차 팔립니까? 그리고 현대의 경차가 먹히나요? 현대의 경차가 먹히나요? 자, 지금 이 뉴스가 보면 뉴스원에서 나온 뉴스인데, 물에서 건져놨더니 보따리 달란다. 광주 완성차 위탁 생산 공장 투자 협상을 진행 중인 현대자동차 속마음을 가늠해본 말이다. 이렇게 기자가. 자, 자동차 산업의 고질병인 고비용 저생산성의 한계를 묶어 광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투자 참여를 선의로 검토했으나 정책이 오락가락하며 현대차만 곤란한 상황 안에 내몰렸다. 요거는 요 뉴스원의 어떤 약간 현대차 쪽으로 기사가 좀 쓰이고 있네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민주노총 산하 현대차 노조는 광주 공장 투자와 탄력 근로제 확대 반대를 이유로 총파업 참여를 예고했어요. 고임금 저생산성 비판을 받던 기존 노조 입장에서 합리적인 임금으로 차를 생산하는 공장 설립이 달가울 리가 없다. 이게 기자가 대놓고 노조를 엄청 싫어하네요. 일자리 창출은 정책 주요 과제인데 현대차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정치권과 정부는 정작 노동계 설득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야, 노조 엄청 싫어하고 현대차 불쌍합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1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21일 예정된 민노총 총파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노조 대의원 중에서 총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당장 큰 피해는 없을 전망이지만 민노총의 경제 불안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정부 정책의 반기를 들고 자칫 사태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어요. 공장을 볼모로 한 파업이 확대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인 현대차는 생산 차질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치권과 정부는 다른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해 기존 노조의 양보를 호소했으나 말에 그치고 있어요. 노동운동 출신의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말이 안 통한다고 쓴소리를 쏟아냈지만 기존 노조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광주 일자리에 현대차 근로자들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한다는 이낙연 국무총리 요청에 기존 노조는 오히려 강경 파업을 예고했어요. 기존 노조 양보는 요원한데 광주시는 투자 유인이 낮은 협상안으로 현대차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너무 친기업적인 기사이긴 합니다. 감안하고 좀 보죠. 광주시가 현대차에 매달린 이유는 단순하다. 공장을 짓고 근로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려면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해야 한다. 국내 완성차 메이커 중 일정 물량 이상의 내수 생산을 맡길 수 있는 업체는 현대차가 유일하다. 한국 GM은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가 겨우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고, 르노 삼성은 부산 공장만으로 내수 생산 설비는 충분하다.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겠다는 외국의 완성차 브랜드가 있을 리 없으니 현대차가 빠지면 광주형 일자리 계획 추진 자체가 어렵다. 현대차가 실적 부침과 판매 부진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 참여를 검토했던 것은 광주시와 정부의 이런 고민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거 너무 친기업적인 기사인데요, 이거는. 이거는 너무 갔는데. 우리도 사실은 지금은 약간 현대차에 좀 감정이 실려 있는데 이거는 좀 네. 마진율이 낮은 1000cc 미만 경차 생산을 위탁해 원가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현대차도 큰 손해를 감수할 필요가 없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광주시가 한국노총 중심의 지역 노동계와 임금 및 원하청 요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당초 현대차에 동의했던 협약 내용이 뒤집어졌다. 안정적 노사 건설을 위해 임단협 유예 5년 조건은 빠졌고 근무시간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변경됐다. 또 광주시 협상단은 노동계의 의견을 수용해 근무시간과 연봉을 법인 설립 후 협의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어요. 여기 공장의 장기 운영을 위해 중장기적 친환경차 위탁 등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자, 공장 운영 주체는 광주시지만 이런 분위기라면 공장 임금 인상 및 생산 물량 책임을 원청 현대차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가 기존 노조 파업까지 감수하고 투자에 나설 이유가 없는 조건이다. 광주시의 협상 방식을 놓고 물에서 건져놨더니 보따리 달란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업체 관계자는 최소한 민주노총 산하 현대차 노조라도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설득해줘야 하는데 적극적인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다. 광주시는 이달 말까지 결론을 짓겠다는 입장이지만 수차례 데드라인을 연기한 전례로 볼 때 계획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약간 현대자동차 쪽으로 몸이 좀 쏠려 있는 기사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다수의 국민들이 보고 있는 느낌이기는 해요. 뭐냐? 자, 현대차가 강남의 한정부지에 10조 거라고 바보 같은 짓을 했지만 현대차 노조 국민들의 지지를 절대 받지 못하는 노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귀족 노조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네들이 가진 거는 하나도 양보할 수 없고, 자, 그러면 광주에 있는 노동자들 일자리가 생기면 광주에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이쪽 일터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좋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싫은 거죠. 자, 왜 싫을까요? 이 연봉으로 경차 생산 라인이 돌아가면 라인을 만약에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차 입장에선 일단 여기에 발을 담그는 거가 매우 중요한 일일 수가 있어요. 네. 현대차 입장에선 이 라인을 먼저 자, 임단협 유예 5년 이런 것들이 여러 조건으로 이게 들어가서 공장을 짓고 여기에 투자를 한번 들어간다. 자, 이거는 한번 해볼 만한 일이거든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여차하면 이게 경차가 우리나라에 현대차에서 만든 경차가 많이 팔리질 않아요.
경차 라인으로 들여서 임금 3,500으로 쭉 가다가 다른 잘 팔리는 차가 있어서 자 물량이 여기서 급하니 이쪽 라인에서 나머지 차도 생산합시다 이렇게 돼서 쭉 하면 슬슬 갈아타기를 할 수도 있는, 물론 노조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현대차는 노 대 노 싸움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광주의 연봉 3,500 가지고 만족하면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와 기존의 귀족 노동자와 이 싸움을 붙일 수가 있어요. 이게 들어가면. 가능해지는데 이게 처음부터 노조 설립이 가능해지고 여러 가지 현대가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아니면 현대는 굳이 여기에 이걸 할 필요가 없다. 자, 이건 지극히 노조 입장에 현대에 생각하는 꼼수로 보는 시선이에요. 네, 이거는 자, 그럴싸하잖아요. 자, 바빠서 경차는 어차피 현대에서 현대 경차 내가 기억도 안 나는데. 자, 경차 라인이래요. 여기는 한가하게 돌아가는데 뭔가 히트 상품이 하나 나왔어. 아반떼 신형이 나왔는데 잘 팔려. 막 풀 가동하는데 안 돼. 수출도 잘 돼. 자, 그러면 광주 라인의 아반떼 좀 이번에 한시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이러면은 또 노조가 파업한다고 또 난리 칠 거란 말이에요. 자, 난리 치면 광주에 있는 이 사람들은 노동조합, 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기분 나쁘죠. 니들이 뭔데. 자, 이렇게 하면 특근도 하고 뭐 풀 가동되면서 인건비도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특근 들어오고 하면은 노동자들은, 생산직들은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특근하면은 돈이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생산직들 뭐 저녁에 있는 삶 뭐도 좋은데 야근 한 만큼 돈 많이 주는 데는요, 야근 좀 하고 돈 많이 버는 걸 원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돌아갔을 때 결국은 이쪽에서는 왜 우리 물량을 저쪽으로 넘기느냐, 왜 넘기느냐, 안 된다. 아니 회사 입장에서는 저기 노는 라인인데 좀 갖다 쓰면 안 되냐, 안 된다. 우리 일을 저쪽으로 넘기지 마라. 그러도 파업하고 뭐하고 하면 이쪽에서는 또 이쪽 나름대로 해가지고 왜 니들이 난리냐. 자, 노 대 노 싸움을 붙일 수 있는 카드다, 이 카드는. 나중에 근데 그거를 못 붙이게 된다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다. 이거는 제 소설입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저는 왜 이런 쪽으로만 머리가 돌아갈까요? 그동안에 워낙에 가진 놈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자, 정부는 어쨌든 광주시는 이거 하고 싶어요. 왜냐면 광주가 워낙에 소비도시예요. 워낙에 소비도시고 이런 뭔가 일자리라든지 이런 게 광주에 들어오는 거, 광주시장 이거 목숨 걸었거든요. 광주 시민들이 이거 하나만 해줘도 광주시장 인정해 줄 거예요.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있어야죠. 이 라인이 하나 들어와서 일자리가 생기면 이 정도의 규모의 공장 하나만 들어와도요, 광주가 돌아가는 돈이 달라지거든요. 광주가 돌아가는 돈이 달라져요. 그래서 현대차는 지금 분위기가 뭐 손해볼 게 없어요. 어차피 노조가 저렇게 땡깡 부리면 그래 안 할게 그러면은 자기네 노조는 달랠 수 있고, 자기네 노조는 달랠 수 있고, 뭐 아주 경차 라인 뭐 만들어봐요. 경차 우리나라에 몇 대나 팔린다고. 뭐 자 그렇게 해서 하면 된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우리 원하는 조건 하면은 하고, 그거 아니면 우리 좀 어려워. 이 스탠스를 유지를 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노동계층을 어떻게든 달래려고 얘기를 좀 하겠죠. 근데
노조의 파업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노조의 저 실력 행사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현대차 노조는 21일에 총파업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자, 저들이 과연 지금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최소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노조가 약자들이냐? 이미 기득권이고 이미 고여있죠. 네.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광주형 일자리, 자, 헤드라인은 광주에 속타는 현대차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는 꽃놀이패. 현대차는 꽃놀이패고요. 정부랑 광주시가 지금 속이 타들어가고 노조는 절대 안 됨. 예. 노조는 절대 안 됨. 현대차는 그럼 안 하고 정부한테 정부 광주시 니들이 노조를 설득해 우리는 설득 못해. 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이 상황으로 보여요. 현대차가 속타 들어갈 이유도 사실 없고요. 광주시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를 할 건데 자 노조가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냐 아니면 노조가 이길 것이냐. 자 이게 무산되면 노조가 이긴 거죠. 진행이 되면 정부나 이제 자 이게 진행이 되면 노조는 총파업을 하고 발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무산이 되면 정부가 노조한테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게 없어. 약자가 지금 정부예요. 어떻게 지금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자 약자가 정부가 돼버렸네. 노조는 국민들한테 욕먹은 지 오래돼서 지금 별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정부가 맘먹어 노조무시가 추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추진하면 노조는 총파업으로 막 투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가 신경 쓰이니까는 무리하게 추진을 못하는데 자 만약에 현대차하고 노조가 결국은 양보를 안 해줘서 못했어. 그러면 정부가 이 노조한테 노조가 파업을 하든 정부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없죠. 예. 정부가 노조한테 할 수 있는 카드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약자처럼 보이는 거죠. 밀어붙여도 정부가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노조들은 실력 행사를 할 수가 있죠. 만약에 무산됐을 때 정부가 노조한테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정부가 이 사태만 놓고 봤을 때는 약자처럼 보인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만약에 뭘 하면 되느냐 그러면 정부가 자, 이러면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독재를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쌍용차 봤지? 조지면 되지. 광주에 일자리 주고 파업하는 놈들 다 조지고 가다 때리고 패고 가두고 우리나라는 그래야지 돌아간다니까. 요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지금 노조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 지금의 그 귀족 노조들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 정말 그 사람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귀족 노조들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그 사람들의 그런 말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의 노조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당연히 정부가 폭력으로 노조를 탄압하는 건 안 되죠. 쌍용탄 노조 3년 만에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시켜준 자, 뭐 이유가 있고 뭐가 있겠지만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어떤 상황이든 민주적으로 풀어나가야지 돼요. 폭력적으로 해결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되는 건 안 됩니다. 어려운 노동자를 위한 노조가 또 나오죠. 근데 그 노조들은 힘이 없으니까 또 많이 싸워야지 되고, 그 노조가 또 기득권이 되고, 계속해서 그게 돌고 도는 게 민주주의일 겁니다. 자, 뉴스 읽어주는 남자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